첫 번째 연사분은 인텍플러스 최이배 사장님이십니다. 98학년도 박사 졸업을 하시고 전자통신연구원 인텍플러스 이사 사업본부장 사장을 거쳐 현재 사장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예, 첫 번째 최이배 사장님의 청해서 재밌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이배입니다. 네, 앞으로 들어오는데 제가 87년도 여기 1학년이었으니까 30년 좀 더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저는 대전에 살기 때문에 한 번씩 여기 옵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찮게도 저희 큰 놈이 여기 19학번이에요. 그리고 또 기계공학과라 지금 군대 가 있는데,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와서 이렇게 캠퍼스를 보는데 올 때마다 굉장히 발전하고 점점 빽빽해져 가고 건물은 더 세련되어져 가는 캠퍼스를 보면서 기분이 솔직히 좋았어요. 네, 최근에 이제 이제 지금 김정학 부장님도 계시고 저희 김영진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을 때 교수님들이 조금 걱정을 하는 게 기계공학부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 요즘 뭐 AI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그냥 글로 다 몰리는 바람에 뭐 기계공학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과들이 어떤 학부생들이 잘 안 와서 힘들다라는 말씀을 잠깐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계공학과 출신으로서 뭐라도 좀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김영진 교수님한테 한 두세 달 전에 부탁을 받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 87이고요. 그 김승우 교수님 랩에서 91년부터 98년까지 했고, 졸업하고 이제 잠깐 그 연구소에 있다가 지금 있는 인텍플러스로 옮겨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커리어 위기에 이렇게 오셨을 때는 자기 앞에 커리어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느냐가 아마 주요 관심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무엇을 선택할까? 세 가지 질문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우리 후배님들이 어떤 고민을 할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쪽에서 할게요. 취업을 할 거냐? 만일에 이제 3, 4학년이면 대학원에 갈 거냐? 아니면 일단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생각할 거냐? 아마 여학생분들은 취업이나 대학원 중에 선택을 할 거고, 아니면 남자는 한 군데 더 있겠죠. 그 다음에 만일에 취업을 한다면 대기업을 갈 거냐? 아니면 요즘은 이제 또 빅테크,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가파에 바로 가는 친구들도 꽤 있으니까 갈 거냐? 꿈을 따라 벤처를 갈 거냐? 연구소를 갈 거냐? 교수의 길을 갈 거냐? 창업을 할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혹시 지금 기계공학과에 계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전자과로 전산과로 가서 내가 새로운 길을 도모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내심 저 안쪽에는 이게 예, 눌러주시면 되겠네.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뭐 내 시간도 많이 가지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까? 이런 고민들이 아마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근데 이제 이런 고민들을 제가 이렇게 지나왔던 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 한 23년 정도를 보냈던 회사에서 겪었던 일들,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70년에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85년에 고등학교 가서 그 당시는 이제 카이스트가 과학기술대학이죠. 합쳐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기술공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랬고 91년부터 8년까지 정밀측정연구실에서 석박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요즘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마 산학장학생 제가 95년부터 산학장학생을 해서 96년에 결혼을 하고 98년에 IMF가 와가지고 잘렸어요 회사에서. 근데 이 당시에는 산학장학생이라서 뭐 잘린다는 게 회사를 다니다가 잘린 건 아니고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가 와서 이제 저는 98년에 졸업이고 이제 96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저로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급하게 이제 전자통신연구원으로 제가 옮겨서 한 2년 반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에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현재 인텍플러스로 옮겨서 지금까지 22년째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다들 저보다 아마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것들을 할 텐데 그런 어떤 선택의 순간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의 관점에서 전체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조금만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길어서 괜찮습니다. 이제 인텍플러스라는 회사를 제가 이제 2000년서부터 조인을 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릴 때 항상 이 TP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저희 회사가 존재한 이제 미션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사회에 대해서 갖는 어떤 책임 같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왜 있느냐 너네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검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밑에 이제 조그맣게 보이는 게 이제 비전인데 그러면 너네 뭐가 되고 싶냐? 그랬을 때 가장 존경받는 검사 전문 기업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2000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들 중에 저희가 제일 많은 고객들이 제일 큰 고객이 여러분들 잘 아는 미국의 이제 아이사의 저희 첫 번째 고객입니다. 여기 제가 100이라고 써놓은 부분은 올해 인텔에서 출시되는 모든 반도체, 그게 뭐 서버용이든 아니면 개인 노트북용이든 인텔에서 출시되는 거의 모든이 아니죠. CPU의 100%는 이제 인텍 플러스 장비로 검사를 해서 내보냅니다. 이제 어떤 검사냐면 반도체가 만들어져서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반도체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반도체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이렇게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 또는 뭐 서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그 반도체가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서 내보내는데요.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100% 이제 저희 인텍플러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는 100%고요. 그 다음에 삼성에서 요즘 이제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90% 정도 저희 회사 제품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AMD가 굉장히 뜨고 있고, 그다음 퀄컴이라든지 스페이스X에서도 주요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 반도체 검사는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TSMC도 마찬가지고요. 네, 간단하게 이제 그럼 어떤 장비냐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Next generation IT technologies, such as AI and 5G, are changing our lives rapidly. Especially as Internet of Things, LOT, develops,
and many IT devices are interconnected. There's a technological challenge that more data should be processed more rapidly and accurately. To solve this challenge, there are studies to integrate heterologous semiconductors into one. For integration of heterologous semiconductor elements, miniaturization and high efficiency are pursued, and this semiconductor is called heterogeneous integration, and package is collectively called advanced package. This advanced package has more 이제 여기서 지금 보시는 장비가 이제 가장 최근에 출시된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실제로 출시되기 전에 잡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이제 광학적인 그 방법에 의해서 2D, 3D 검사를 하고 이제 불량이 있는 부분은 걸러내고 양품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이렇게 출시를 하는 그런 장비고요. 그래서 이 장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반도체 패키지들을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그다음에 오버킬이나 언더킬 없이 검사하느냐 여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반도체들을 검사해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인텔 CPU를 쓰고 있다면 그 인텔 CPU는 100% 이제 저희 장비를 거쳐서 이제 조립이 된 거고요. 삼성 제품을 쓰고 있다면 메모리는 100%고 한 90%에서 80%의 AP는 저희 거를 검사하는 겁니다. AMD는 반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학교 선배가 만든 회사의 제품이 이렇게 생각보다 어떤 글로벌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넘어갈까요 이제? 네. 그다음에 이제 이쪽도 이제 반도체 쪽입니다. 그 한때 그 반도체 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반도체가 이 반도체를 만드는 여러 부품들 중에 특히 GPU나 CPU에 들어가는 그 고급 PC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플립칩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플립칩 BGA에 들어가는 이런 그 기판들이 갑자기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수요가 많이 몰린 이유는 이제 고급 그 서버용 CPU라든지 GPU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에서 출시하는 여러 가지 그 고가의 칩들 이런 칩들에 이런 어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아지면서 이 부품이 쇼티지가 나서 못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한때 지속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드는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만들어지는 굉장히 정밀한 그런 기판을 정확하게 그 높이와 3디멘전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였죠. 그래서 이 시장은 저희가 이제 전 세계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전 세계 시장이 한 1,5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마켓쉐어 1위입니다. 그래서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을 일본에 있는 다카오카라는 회사 두 회사가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삼성전기라든지 나냐, 유니마이크론, AT&S 이런 주요 전부 인텔 CPU에 들어가는 그 이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입니다. 여기 거의 전량 저희가 모든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잠깐 볼까요? 이게 이제 요 검사 장비인데요. 요즘은 반도체를 이렇게 어떤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따로 만들질 않고 이제 이종 다이들을 하나의 패키지에다 집어넣어서 어떤 그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하나의 패키지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패키지를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패키지를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볼들입니다. 사이즈가 한 50마이크론에서 30마이크론 정도 되는 볼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검사하느냐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검사 모듈서부터 광학 그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을 개발을 해서 이제 저희가 그 고객사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 여러분들이 이제 플립형 이렇게 들어가는 요즘 보면은 폴더블이나 플립 형태의 이런 그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렇게 휘어져 있는 OLED의 어떤 전체적인 검사 이런 쪽에도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굉장히 핫한 기업이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에서 이제 분사를 했는데 2차 전지 시장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다음은 뭐냐 그러면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은 어디서 끌고 갈 거냐라고 했을 때 항상 후보에 오르는 부분입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이제 그 여러 형태를 우리나라가 많이 주도를 하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데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폭발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을 위해서 2차 전지를 만들어서 이제 완성차에 장착하기 전에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한 품질 검사 이런 부분들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생산 장비에서 주요한 검사를 이제 저희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가보면 그 주요 어떤 기술 쪽 그 임원분들이나 이런 특히나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카이스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볼 때 거의 한 70-80% 이상이 많고 아마 많은 저희 동문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넘어가시죠. 이건 너무 길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저희가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기차 시대가 이제 굉장히 도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엔진을 가지지 않으면 자동차를 못 만들던 시대에서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이제 디자인 이쁘게 하고 자동차도 아웃소싱해서 만들면 된다. 뭐 모터 있으면 되고 전장이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자동차 쪽 이 제조 시장이 완전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핵심 센서들인데요. 들어가 보면 네, 요거 플레이 해주시면 여기가 이제 요거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그 차체를 여기가 프레스고요. 프레싱을 하고 나면 이 프레싱이 제대로 됐는지를 이제 바로 프레싱 직후에 이제 여기 보면 여러 비전과 로봇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검사를 합니다. 여기 이제 실제로 이런 그 스마트 라인을 현대나 기아가 점점점 굉장히 많이 넓히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전과 이 로봇 솔루션들을 이제 저희가 로봇은 전문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전 검사 쪽 이런 쪽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3D 센싱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 이제 빈피킹 영역인데 아마 제 뒤에 발표하실 이정호 대표님이 이쪽은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가실 텐데 물류 자동화라든지 이런 어떤 그 비정형의 물체를 실시간으로 인식을 해서 로봇으로 집은 다음에 그 다음 역할을 수행하는 이제 그 조립 자동화 또는 이런 그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데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를 실시간으로 3D로 인식을 하고 인식된 부분을 로봇에게 줘서 그거를 인식한 다음에 집어드리는 이제 그런 센서를 개발하고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는 쪽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회사가 지금까지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한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매출을 이제 처음으로 1,000억을 넘어서 이익은 한 250억 정도. 상당히 제조업하는 회사로서 20% 이상의 이익률을 내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걸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시총은 지금 이제 요즘은 주식 상황이 하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 매출 시가총액 한 4천억 정도 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요.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이거는 제가 왜 넣었냐면 여러분들 에루샤라고 아실 겁니다. 에르메스, 그 다음에 루이비통, 샤넬을 이제 앞자만 따서 에루샤 살려고 백화점 문이 탁 열리면 사람들이 저 가서 대기표 받아가지고 살려고 이제 달린다고 해서 이제 오픈런을 한다. 그러니까 에루샤 물건 살려고 오픈런을 한다는데, 다음에 보시면, 예. 이제 저희 회사가 이게 생산 캐파가 정해져 있으니까 눌러주시면요. 여러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이제 글로벌 이런 회사들이 우리 회사에 오픈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만들어 본 이제 TP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예, 제가 이제 오늘 이 전체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가졌던 그런 고민들을 앞에서 스스로한테 어떤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이제 생각인데, 첫 번째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정답은 없죠. 근데 하나의 어떤 나침반은 대줄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처음 자기가 사실은 우리는 카이스트에서 많은 공부와 열심히 노력들을 했는데, 그럼 과연 이것을 이 사회나 내가 속한 조직이나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첫 질문으로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눌러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계속 사업을 해오는 동안에 저희가 이 세상에 기여할 바는 세계 인류 제품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검사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을 저희의 기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일단 머신비전에서 세계 최고로 존경받는 전문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택한 기여의 방법이었고요. 이제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산학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도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은 날 책임져 주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연구소로 들어갔는데, 뭐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겠죠. 근데 지난 2년 반 정도를 연구소에 있어 봤는데 제가, 너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평온해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6시 되면 집에 가고 그냥 특허 쓰고 논문 쓰고 이게 달아서 저한테는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벤처기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여를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항상 뭐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한 가지를 잘하면 한 가지가 약하고 하드웨어를 잘하면 소프트웨어가 약하고 코딩을 잘하면 뭐 약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근데 항상 모든 것은 여러분의 강점을 바탕을 두고 시작을 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가 가진 최고의 강점이 뭐냐? 저희는 이제 3디멘셔널 광학 검사다. 그러니까 3차원 광학 검사는 어느 누구와 붙어도 우리는 질 것 같지 않다. 저희 당시에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했던 부분들이 이제 2D, 3D 이런 광학 원리를 이용한 검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으로 한번 우리는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침 이제 창업을 할 당시에 산업계 전반적으로 이제 3D 검사에 대한 요구가 폭발하기 시작할 시점이었어요. 요즘은 여러분들 아이폰에도 보면 페이스 3D 센서라든지 뭐 3D 센서가 거의 뭐 라이다라든지 이런 3D 센서가 일상화됐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강점에서부터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저는 이 두 가지 말을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결국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 먼저 시간을 쏟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데요. 네, 그 다음.
저희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전 세계에서 메모리 쪽에서는 최고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었고, 그래서 반도체부터 하겠다. 디스플레이도 사실 우리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2차 전지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그래서 어디에 시간을 많이 쏟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3D 검사를 가지고 반도체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게 저희 처음 시작했을 때의 전략이었고, 이 당시 처음 컨택했던 기업이 삼성전자였고요. 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거의 뭐 반도체를 제조하는 업체의 한 60% 정도에는 저희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이런 여러 고민들을 어떤 양자택일의 문제로서 이거를 선택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세상에 무슨 기여를 할 거냐, 내가 가진 강점이 뭐냐에 대한 아주 어떨 때는 좀 고독의 시간과 진실의 순간을 가지시고 그 두 가지를 결정한 다음에 정말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로 결정을 하시면 거기가 대학원이 됐던 탁과가 됐던 어디가 됐든지 간에 아마 여러분은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스스로한테도 뿌듯한 그런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님들, 카이스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든 괜찮으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저도 네. 회사가 이렇게 저렇게 대단한 회사인지 몰라서 저도 자랑스럽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인텍프레스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충분한 퀄리피케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또 거기서 가면은 내가 뭐 대기업에 가는 거에 비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대기업은 아마 요즘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대기업들, 뭐 삼성, 현대 이렇게 큰 기업들이 있고, 또 요새 떠오르는 판교에 몰려 있는 회사들, 뭐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뭐 이런 토스 이런 데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쪽은 어떻게 보면 이미 구축돼 있는 조직에서 아주 좋은 부품을 구하는 형태일 겁니다, 회사가. 물론 이제 사내 벤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성된 그림에서 하나의 파트로 들어가는 형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요즘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많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는 순간 미국에 있는 정말 잘 나가는 빅테크들은 구조조정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미 시작했고요. 굉장히 큰 폭의 구조조정이 되고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들어가서 된다는 건 아니지만 좀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정규군의 하나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 들어온다는 부분들은 자기가 들어와서 자기의 흔적을 분명히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여기 카이스트에 계신 분들이야 뭐 언제든지 저희가 모시지 못해서 힘들지 같이 하겠다라고만 한다면, 제가 맨 마지막에 이메일 주소도 써놨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뭐 언제든지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하고 인터뷰도 잡고 더 자세하게 메일이나 전화나 뭘로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배님들도 꽤 지금 많이 조인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고, 김정 교수님이 좋아할 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박사과정 계시다가도 너무 힘들면 나와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즘. 예. 연봉은,
작지는 않을 겁니다. 예, 뭐 생활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정도는 드립니다. 네. 네, 그 반도체 장비 스타트업을 시작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부터 반도체 기술 자체가 기업비 보안도 되게 심하고 요즘은 또 국가 보안 기술로 많이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첫 번째로 반도체 기술 관련된 산업을 먼저 시작하시게 되시면서 힘든 점이 어떤 게 있으셨는지랑 그리고 여러 기업들과 같이 조인을 하시는데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 유출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으신지? 네. 첫 번째 질문은 반도체 쪽 그 사업을 하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기술 유출이나 정보 유출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 처음 저희가 반도체 쪽을 시작한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3D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걸로 뭔가 승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 잘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시장이 어딘지를 좀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방황의 시간이 꽤 길었었어요. 2000년에 창업을 했지만 제가 이제 지금이야 이렇게 됐지만 그 2000년부터 2011년 제가 11년에 상장했거든요. 그 11년의 기간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많이 이렇게 거쳤습니다. 잘 되지도 않고 처음에 개발해서 장비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그 당시 글로벌 장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예, 그런 시기들. 근데 이제 저희가 힘을 좀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은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 검사에 있어서 국산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강해서 이제 저희랑 꾸준하게 성능이 나오지 않는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한 2년 정도를 기회를 줬었습니다. 그게 큰 힘이 됐죠.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기술 유출 관련된 부분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회사가 규모가 인원이 지금 이제 저희가 해외 지사 인원까지 이제 지사가 이제 세계 4개, 미국, 그 다음에 중국에 2군데, 대만 1군데에서 4군데 있는데 전체 인원이 35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네, 그 보안은 이게 회사 내 시스템과 습관으로 막아야지 어떻게 무슨 정책을 갖고 막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보안 시스템을 요즘 구축하는 문제라든지 습관적으로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를 코딩을 할 때 반드시 자기 노트북에는 소스를 남기지 않는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어떻게 내가 기술을 훔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져가더라도 문제 없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인 질문 해주셔도 돼요. 네. 네, 19학번입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좀 특징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거나 좀 보강하면 좋겠다는 제안이나 제가 사실 저희 아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를 가르치겠다는 것 자체를 포기했어요. 이게 뭐 말을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들어줄 수는 있겠더라고요. 이런 고민들이 있다, 저런 고민들이 있다, 들어줄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카이스트생들이 갖고 있는 그 사회에서 바라보는 스테레오 타입이 있습니다. 카이스트생들.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회사도, 학교도 커지고, 그 다음에 여러 이런 또 구성원들이 여러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인정을 해주는 문화를 이렇게 배우면 아마 더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위기의 순간은 반드시 온다. 이거 안 올 수 없다. 이게 세상의 위기를
나는 운명의 여신이 나한테는 위기를 허락하지 않아서 나한테 위기를 안 줘서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 반드시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온다고 가정을 아예 하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요? 삶에 있어서 철학. 정말 위기의 순간에 나는 이런 철학을 닥쳐서 찾으면 늦고요. 평소에 어떤 뭐가 돼도 괜찮아요. 뭐 독서를 해도 좋고요. 요즘 유튜브 영상도 너무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쓸 본인 삶의 철학을 하나 정도는 가지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순간에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박사해주신 체이베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